메이크 아메리카 홀리 어게인 중보 기도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의 평화와 그리고 세계의 건전한 이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아주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미국의 대통령 앞으로 11월 5일에 있을 미국의 대통령을 진정으로 미국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계 평화를 위하고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분이 당선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선거 초반 아이오와 코커스와 그리고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승리를 거뒀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데 3월의 첫 번 강의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잘 나가는 것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음해 공작이 참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들이 투표로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각종 재판에 넘기고 재판에 회부하고 고소 고발을 하고 이렇게 법적 싸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적 싸움의 내용들의 말씀을 드리고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난관을 잘 극복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리라는 이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법적 싸움을 지금 미국에서는 lawfare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lawfare는 warfare가 전쟁이죠. 이것을 lawfare, 법적으로 싸움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lawfare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도 잘 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월 15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미국의 선거가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5개의 예비 선거가 있었는데 아이오와가 있었고 뉴햄프셔가 있었고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미시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3월 5일 날 이제 슈퍼 튜스데이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5개의 선거에서 전부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것을 미국 대통령의 역사를 보니까 대통령 현직에 있지 않은 후보가 이 5군데를 다 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미국 역사에 처음 기록이고 그리고 항상 아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투표를 했고 그리고 2등과의 격차가 이렇게 넓게 펴진 적은 없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놀라운 업적을 기록하고 있고 이와 같은 놀라운 업적은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2월 거의 말이죠. 2월 28일 날 미시간 프라이머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은 68% 이상을 득표했습니다. 니키 헤일리는 26.5%. 이와 같이 엄청난 격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키 헤일리는 자기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지고 그리고 미시간에서 이렇게 격차를 벌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사법적인 문제 때문에 후보로 출마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참 이것은 같은 공화당의 후보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같은 사법 리스크에 대항해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을 보면은 폭스뉴스에 로라 잉그램이라는 아주 유명한 앵커 우먼이죠.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Since they can't beat him, they indict him. 그들은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투표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아닌 다른 방법, 아예 출발을 못하게 하겠다 해가지고 they indict him. 그래서 그들은 트럼프를 기소하는 것이다. 이것은 거의 통설처럼 된 겁니다. 트럼프가 무엇을 특별히 잘못했다기보다도 트럼프가 워낙 막강하게 나가니까 이를 막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책도 나왔는데 트럼프 인다이트먼트라는 책입니다. 트럼프에 관한 기소 그러는데 이 책을 보니까 기소가 91건이 넘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기소가 90건이 넘는다는 게 참 이 말이 되느냐는 그런 그 놀라운 일인데 트럼프에 대한 그 로우페어 법적인 싸움은 크게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고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애써서 번역하자면은 로우페어를 뭐 임시로 만든 말입니다만은 법률 전쟁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전쟁. 이거는 그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금 미국의 민주당주하고 공화당주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민주당주를 중심으로 몇 개의 민주당 중에서 한 19개 정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그 민주당 주에서 그 투표하는데 그 트럼프를 후보 명단에서 빼겠다는 그런 그 이 시도가 있고 그것이 그 트럼프에 대한 법률 싸움의 큰 하나의 종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에 대한 민사 소송입니다. 트럼프가 사업가로서 이제 성공한 사업가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법적인 문제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 최근에 뉴욕주에서 트럼프에게 뭐 3억 5,500만 달러라는 그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는 트럼프를 아예 잡범을 취급하는 그런 민사 소송들이 많습니다. 그 잘 알 수 없는 어떤 여인이 그것도 30년, 40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에 트럼프한테 강간당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또 8,300만 불이라는 참 어이없이 많은 금액을 부과하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죠. 이런 그 두 번째 종류입니다. 민사소송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트럼프에 대한 정치적인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하거나 또는 선거 결과를 불복하는 그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다 아실 거지만은 조지아주의 풀톤 카운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선거 결과를 자기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뒤엎어 놓으려고 이렇게 그 시도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또 고발을 한다 하는 이런 그 세 가지 부류의 법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 가지씩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를 선거인단 명부에서 빼려는 노력. 지금 여러분들이 민주당주를 영어로 우리가 블루 스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블루 스테이트 중에서 그 사람들은 사실은 누가 선거한 사람도 아닙니다. 임명된 법관들이 또는 임명된 법무장관이 트럼프를 우리 주에서는 출마자 명단에서 뺄 거야. 빼는 이유는 트럼프는 반역을 저지른 사람이지 반역을 저지른 사람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는 그런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남북 전쟁이 끝나고서 얼마 안 됐을 때 만들어진 조항인데 그 미국 수정헌법 14조 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남북 전쟁 때 그 북부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켰죠. 그때 그것을 부책인 정치가들이 다시는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 해서 만들었던 법입니다. 거기에 적용된 사람이 대통령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바로 수정헌법 14조 3항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민주당 주들에서 트럼프를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콜로라도주에서 이름을 뺐습니다. 그리고 메인주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 2, 3일 전에 2월 말에 일리노이주에서 또 이름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을 보면은 이제 트럼프는 출마도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그 여러 주에서 여러 그 민주당 주에서조차도 그건 안 된다 해가지고 이름을 빼지 못하는 거로 결정난 주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거는 콜로라도주 법무장관이 지금 그 대법원에서는 이름을 빼라고 그랬지만 콜로라도 대법원이죠. 미국의 진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놔둬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미시간주도 아주 대표적인 민주당주지만은 미시간주하고 오레곤주에서는 거기 대법원에서 그래도 이름을 뺄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 개의 주가 트럼프 이름을 빼라고 돼 있는데 미국의
그런 행동을 할 때 공화당 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대표적인 주가 미주리주, 그리고 플로리다, 텍사스 주 등에서는 만약 트럼프의 이름이 그 저런 주들에서 그 선거인단 명부에서 빠지게 되면은 우리 주에서, 공화당 주에서는 바이든 이름을 빼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이름을 빼라라는 결정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를 향한 그 법적 싸움 중에서 출마자 명단에서 트럼프를 빼려는 노력은 뭐 이렇게 성공적인 것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이제 두 번째 싸움은 트럼프를 향한 민사 소송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욕주에서 그 여자 그 강간 사건 뭐 이것을 고발한 여자가 이진 캐롤이라는 금년에 81세 되는 그 할머니입니다. 이 사람이 그 결국 사건 이름을 명예훼손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8,300만 불 벌금을 내라라고 지금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뉴욕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을 하는데 불법을 저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벌금을 내야 되는데 그 벌금 액수가 무려 3억 5천 5백만 달러나 되었다. 여러분들 8,300만 불, 3억 5천 5백만 불을 보니까 이것이 진정한 법적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이거는 한 후보를 정치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뭐 누구라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진 캐롤이라는 그 여자의 사진을 지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943년 12월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1세인데 이 사람이 2019년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년 전에 고발한 사건인데 2019년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할 때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로 고발했냐면은 자기가 한 3, 40년 전에 강간당했다는 겁니다. 맨하탄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옷을 입는 그 피팅룸이라고 그러죠. 피팅룸에서 트럼프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죠. 물론 젊을 때니까 트럼프한테 강간당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날짜를 못 댄답니다. 날짜. 그리고 정확한 해를 모른대요. 몇십 년 전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뭐 거기까지는 또 괜찮은데 이 사람이 이제 글도 쓰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딘데 보면 언론이라고 나오는데 뭐 책도 쓰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SNS 같은 데 글 올리는 거 보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뭐 개들이 선교하는 것을 보고서 나는 무엇을 배웠다 뭐 이런 식으로 참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2019년에 이 사람이 고발하니까 나는 저 사람을 누군지 모른다. 그리고 만약 저 사람이 나를 오히려 유혹했다 하더라도 나는 저런 사람은 싫어한다. 저런 타입은 난 싫어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자기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고발을 한 그 어처구니없는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 강간 사건이라기보다도 디페메이션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명예훼손.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진 캐롤이라는 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예가 훼손당해서 8,300만 달러를 벌금으로 내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지 뭐 당연히 여기서는 상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보다 가까운 사건입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또 그 두 사람의 사진을 볼 텐데 레티티아 제임스라는 뉴욕의 검찰총장입니다. 흑인 전 총장인데 이 사람이 검찰총장에 출마했을 때 출마 구호가 나는 트럼프를 낚아챌 것이다. 트럼프가 출마 못하게 할 것이다가 이 사람이 그 출마 구호였답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가 부정한 수단으로 돈을 벌었다. 그리고 이제 판사가 옆에 그 백인 판사인데 그 앵고론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다 앵고론. 이 두 사람이 트럼프를 3억 5천 5백만 불이라는 좀 상상밖의 벌금을 부과한 사람들인데 죄목이 뭐냐? 트럼프가 말이죠. 아무래도 그 건축업자니까 그 건물을 짓고 부동산을 개발할 때 돈을 은행에서 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은행에서 빌리려면은 그 담보를 이제 갖고 있어야 되죠. 은행에서 그냥 막 빌려주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담보물들을 과대평가하였다. 그래서 돈을 꿔서 사업을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다.
트럼프한테 돈 꿔주고 손해본 은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1달러도 손해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은행가는 그와 같은 딜을 하려면 또 할 수 있다. 트럼프랑 또 하겠다라고 했는데 법정에서 트럼프가 자산을 불려서 돈을 많이 꿨다. 이게 공산국가 다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3억 5,500만 달러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이제 트럼프는 망했다. 선거할 돈도 없다. 여러분 트럼프 재산은 아주 적게 치면 26억 달러, 좀 이렇게 널널하게 치면 90억 달러라고 합니다. 물론 이 돈을 낼 이유도 없지만은 이 돈 때문에 트럼프가 거지가 될 이유도 전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재밌는 그 뭐 그림들이 도는데 bad guy, 그 앵고론 판사는 아주 나쁜 사람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으로 벌금을 내라는데 시간을 좀 연기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하루가 지날 때마다 그 이자를 더 내야 된다. 그리고 만약 제날에 벌금을 못 내면은 트럼프 타워를 뺏겠다. 이건 완전히 공산국가식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두 번째 사건인데 그것도 또 웃기는 얘기죠. 그 세 번째 종류의 사건은 트럼프를 형사소송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그 조지아주의 주 검찰총장도 아닙니다. 주 검찰총장이 아니라 그냥 풀톤 카운티의 검찰총장이에요. 파니 윌리스라는 여러분들이 보는 그 흑인 여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트럼프가 선거 결과에 불복해가지고 덤벼들었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검사가 옆에 있는 그 흑인 검사인데 이 사람은 네이탄 웨이드라는 검사입니다. 그 지금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은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사진 아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끌려가서 사진 찍은 거 있죠. 죄수들 사진처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딱 노려보는. 근데 역시 그 트럼프는 캠페인의 천재입니다. 이 사진을 완전히 그 선거용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컵에다도 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미국의 흑인들이 이 사진을 보고서 우리랑 같이 트럼프도 고생을 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더 지지를 많이 받는 이런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파니 윌리스라는 사람하고 네이탄 웨이드라는 사람이 서로 애인입니다. 뭐 아주 그 좀 지저분한 관계에 있는 불륜 사건을 일으키고 그리고 돈을 그러니까 검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돈을 가지고서 호화로운 여행도 즐기고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들이 오히려 범법자가 돼가지고 뭐 지금 이 재판을 담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이 사람들이 감옥까지 가야 되는데 감옥까지 가야 되는 이유는 선서를 한 다음에 위증을 했다는 겁니다. 위증죄로.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못살게 굴려던 세력들이 오히려 역으로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뉴욕에서는 말이죠. 미국은 트럭이 그 물건 나르는데 아주 물동량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사람들이 분노한 나머지 뉴욕에다가는 물자를 나르지 않겠다라고 지금 항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이 큰일 날 그럴 가능성에 빠져 있는데 그 뉴욕의 주지사인 그 호컬이라는 주지사가 만약 트럭커들이 뉴욕에 물건을 나르지 않으면 그들의 예금 통장을 뭐 폐쇄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아주 황당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미국 국민한테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서 그 유명한 그 재벌 중에 부동산 재벌 중에 그랜트 카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 재산이 한 40억 달러 정도 된다는데 자기는 앞으로 뉴욕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그 얘기를 하고 수많은 사람이 뉴욕을 떠날 채비를 갖추고 있을 정도로 뉴욕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딱 주먹을 쥐고 This is not America. 이거는 미국도 아니야. 미국의 그 이상한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나는 싸워서 이기고야 말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 바로 최근에 미국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연방선거 재판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일시 중지를 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면책특권에 대해서 그 요구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심의를 해주겠다. 그래서 이 재판 절차가 다 끝나려면은 금년
대통령 선거가 지난 다음에도 다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각 방송들이 저 사람들이 법을 완전히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지금 막 와해되고 망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 뒤에 예수님이 딱 이렇게 그 손을 얹고 있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딱 주먹을 쥐고 One proud nation under God,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랑스러운 국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여러분 그 지금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모든 여론조사는 트럼프가 금년 가을에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겨두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참 우리가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이죠. 예,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